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명동의 화장품 매장인데요.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입니다. 이곳은 무려 12년째 우리나라 땅값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세종시는 지난해보다 땅값이 무려 20.8% 올라서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 시간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모시고 대한민국 땅값의 산정 기준과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이처 리퍼블릭의 이 명동 부지는 해마다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12년 동안 그렇죠. 1위를 예, 지킨 지난 건데 2004년이고 계속 2004년 1위를 이래요. 지키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역시 명동이죠. 역시 명동이라서요. 예. 예. 우리 명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그 국제 상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제 국제 관광 명소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네. 이제 강남역 상권, 또 홍대 입구 상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표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명동은 뭐 아시다시피 이 과거에는 일본 관광객이 예. 요즘은 이제 중국인 요커라고 그래서 예.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물론 이제 내국인들도 이렇게 자주 오는 곳이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관광 명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오는 이 지금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게 이제 뭐 어쨌든 이게 화장품 회사인 거거든요. 예. 여기 이제 의류 화장품 이런 이런 그 점포들이 밀집해 있고 매출이 좀 가장 많이 늘어나고 네. 사실은 임대료도 가장 비싸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2억 6,600만 원. 그리고 실거래가는 약 6억 정도로 추정돼요. 거래가 된 적은 없지만. 예.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1위고 예. 우리가 실거래가 매매 이런 가격으로도 1위고 그다음에 2인 지역이 이제 강남역 사거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곳이 이제 비싼 이유는 국제관광 명소이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엄청 비싸요. 예.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게 이게 명동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에서도 작년도에 한 컨설팅 업체가 조사를 했는데 예. 이 명동 상권의 임대료가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8위입니다. 예, 그래서 1위가 이제 뉴욕이고요. 예. 2위가 이제 홍콩이었고 3위가 이제 프랑스 상젤리제 거리였는데요. 네. 뭐 이런 걸 보더라도 명동 그때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그 3.3제곱미터당 보니까 약 연간 임대료가 3,3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외국계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죠. 이 리퍼블릭 자리도 보증금 50억에 매월 월세만 2억 5천만 원으로 알려져 2억 있습니다. 5천. 보증금 50억에 월세가 2억 5천만 2억 원. 5천이요? 네, 네. 네, 비싸네.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은데 네. 이 1위 말고도 좀 2위, 3위 뭐 이 다른 곳도 어디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한 1위에서 5위 정도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근데 이제 1위에서 그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명동,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가 비싼 지역, 예. 그다음에 공시지가 땅값이다 보니까 땅값은 사실은 지역별로 이렇게 세분화되고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 그 명동에 몰려 있어요. 다 그 네. 그러니까 근처에 예, 있어요? 그렇죠. 충무로 일가 24-2번지가 가장 비싸니까 당연히 그 옆에 있는 번지가 또 그 다음으로 비싸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예. 밀집화되어 있다 보니까 충무로 이제 2가에 있는 로이드라는 이런 그 상호를 가진 곳이고 네. 다 같이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보면 의류나 화장품 이러한 가게들이 네. 좀 밀집되어 있다라는 점. 두 번째 비싼 데가 이제 강남역 사거리예요. 작년에 참고로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그 뉴욕제가라고 유명한 빌딩이 네,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진 곳이긴 하지만 네, 그게 리모델링해서 네. 작년에 거래가 되었었어요. 네. 이게 지금 3.3제곱미터당 5억 1,7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명동의 가장 비싼 땅은 실거래가로 보면 약 6억 원. 이제 강남은 5억 원대 이렇게 돼 있고 요즘 이제 많이 올라가는 요즘 이제 뜨는 상권이라고 하죠. 홍대 입구 상권. 예. 이런 상권 같은 경우는 비싼 곳이 한 2억 3억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나오셔가지고 이태원에 있는 경리단길 쪽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최근에 지금 경리단길이나 꼼대 가로수길 또 그다음에 신사동 가로수길 무슨 길 있는데 있잖아요. 길길 이게 네. 떠오르는 곳이죠, 네. 몰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카페라든지 또 이렇게 그 음식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 아기자기하게 모여서 대화도 하고 소위 숨은 상권이라고 볼 수 네.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문화나
정치를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상권들이 최근에는 뜨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6억, 5억 이렇게 계속 억소리 나는 지역만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반대로 좀 가장 싼 지역은 어딘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궁금하네요. 아, 그렇죠. 이게 가장 이제 싼 공시지가 기준으로 싼 지역이 뭐 산청도 됐다가 또 전라도도 됐다가 이렇게 계속 엇갈리는데 올해는 이게 전라도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라는 곳인데요. 네. 이게 이제 3.3제곱미터당 284원. 네. 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2억 극단적인 6천 차이가 나네요. 네. 거의 100만 배 네.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땅의 용도와 위치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예. 이렇게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재미나는 현상은 이 가장 싼 곳은 매년 바뀌어요. 이 바뀌는 이유가 저도 비싼 곳은 잘 안 바뀌는데. 사람들이 여기도 가본다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걸 혹시 가장 싸니까 네. 왜 싼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예. 가장 싼 땅을 혹시 사두면 오르지 아, 네. 않을까. 네.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가장 싼 곳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까 그 충무로 일가 24-2번지처럼 1위를 계속해서 고수하지는 않아요. 네. 재미나는 현상이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그 궁금한 게 이런 어떤 그 땅값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네. 텐데요. 네. 예, 부동산 학에서는 이 토지는 특히 위치성을 가진 독특한 재화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위치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로 구분을 하는데 네. 조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좀 예.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은 땅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인구가 증가해야 됩니다. 인구가,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득,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도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네. 여기 이제 뭐 대형 직객 시설이라든지 예. 이 사람들에게 편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반 시설이 좀 증가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땅값 많이 오른 지들이 나옵니다만 주로 그 개발 호재라고 그러죠. 예. 말하자면 특정 지역을 개발 장려 촉진하기 위한 예.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 도시계획이나 각종 개발계획이 존재하면 이런 것들이 땅값에 직접적 영향을 대표적인 게 이번에 많이 오른 곳이 세종시였잖아요. 네. 예. 지역으로 보면 세종시가 약 20%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한 4.6% 정도 올랐는데 이 땅값 이 흐름을 보면 작년에 4%보다는 올해 상승폭이 좀 높아졌어요. 예. 이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죠. 그런데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세종시, 제주도, 또 울릉도 이런 곳들인데 울릉도도 올랐어요. 울릉도 많이 올랐죠. 울릉도 어. 공항 얘기 나오고 관광선 개발 계획.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울릉도도 보면 이 거주 인구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예.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각종 개발 계획이 되고 인프라 이런 것들, 공항 같은 것들도 결국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 네. 예천, 뭐 홍천, 뭐 도청 이전지 이런 것들이 좀 비교적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예. 소득도 증가해야 되고 도로라든지 지하철과 같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도 확충이 돼야 되고 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좀 개발하는 호재가 좀 풍부해야 된다. 그런 점을 알 수가 복합적인 있겠습니다. 요인들이 모여야 이게 딱 산정 기준이 딱 나오게 되는 거군요. 네. 지금 저희 화면에 2015년도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제 지도로 저희 지금 화면에 나가고 네. 있는데요. 네. 세종이 말씀드린 대로 제일 높긴 높고요. 울산도 두 자릿수로 좀 올랐고 제주도 이제 올랐는데 평균적으로는 4.63. 네. 아무튼 근데 전국의 이 그 평균 땅값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렸다면서요? 예, 그것도 의미가 있죠. 예. 왜냐하면 땅값은 사실은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이제 아파트가 소위 제품이라면 예. 주택이 제품이라면 땅은 우리 원유와 같이 원자재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네. 사실은 땅값 상승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갖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원자재 기능을 갖고요. 지금 토지 가격 상승은 5년 전부터 5년째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돼요. 예. 이 얘기는 부동산 경기는 사실은 지방은 호황을 보이고 수도권은 작년부터 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토지 가격은 수도권도 5년 전부터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이 원자재 시장이잖아요. 예. 네. 여기다가 이제 높은 용적률로 건물을 지은 게 아파트라고 가정하면 네. 예. 결국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하나의 기준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적어도 집값도 향후 오를 가능성이 많고 원가의 네. 개념에서 그렇죠. 네네. 우리 그렇게 좀 이해되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분들도 단순히 땅값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주택 시장과 양대의 축이다. 그다음에 주택 가격에도 원가의 관점에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5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죠.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런 땅값 상승세는 한동안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토지 가격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예.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주택만큼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정도에도 근데 서울이 4.47%로 높고 예. 수도권만 놓고 보면 예. 경기도와 인천은 2%대에 그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의 땅값의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집값 상승률도 상승폭도 경기도나 당분간 인천보다는 1, 2년 정도 앞으로 1년 정도는 최소 높을 가능성이 그럴 상승폭이 가능성이 있다. 크다.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